명리 공부는 어떤 인연으로 하시게 되셨나요? 명리 공부하면은 이제 제가 18살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저희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죠.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왜 돌아가셨는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배가 고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슬픈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더란 말이죠.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렇게 슬퍼야 되는데 배가 고플까? 과연 이것을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더니요. 그때 담임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철학 공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철학에 관심 가져서 지금까지 평생 그 직업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요. 형상명리를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형상을 가리킨다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 모습과 꼴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코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귀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마가 나온 사람.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긴 꼴을 알아야 됩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명리, 명조를 가져와서 그 안에 꼴대로 살펴보는 것을 연습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희한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형상명리학을 시작하게 됐죠. 선생님, 제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형상명리다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형상명리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자, 형상명리라고 뭐냐? 예를 들게요. 사슴은 있잖아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추운 곳에 살아야 좋습니다. 사슴은. 그런데 사슴이 중요하다고 저기 따뜻한 지방에다가 살게 하면 있잖아요. 호주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노경이 있잖아요.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슴으로 태어났는데 예를 든 겁니다. 사슴을 태어났는데 호주에 사는지 계절이 호주인지 러시아처럼 추운 곳에 사는지 추운 곳의 사람은 값어치가 좋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분리돼서 연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특징이 지어진 거죠. 예. 네, 그럼 선생님, 기존에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자, 그분들이 형상명리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이 형상명리하고 기존에 있는 사주명리학을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 명리는 용신격국을 해서 일주를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형상명리학은 딱 전체 틀을 본다. 저가 만약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내가 요 코만 접니까? 전체가 나잖아요. 전체를 살피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쓰임을 받는가. 이게 이제 기존 명리하고 틀린 거죠. 전체를 보자. 그거가 첫째 큰 차이점입니다. 네. 네, 선생님, 수업하실 때 들어보니까 입문 3개월, 중급 3개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익숙해지고 명을 판단하는 데는 어느 정도를 배워야 되고 어떤 분들이 배우면 좋을까요? 누구나 다 국민학생이 오든가요. 이 공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있습니다. 뭐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잘 됩니다. 자,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실전 3개월. 그러나 이거 갖다 안 돼요. 딱 1개월 더 해야 돼요. 뭐냐? 그 사람의 그 명조, 사주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심리라고 하는데요. 심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루어지는가를 딱 1개월 공부해서요. 1년만 공부하시면 상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예. 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기존 명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형상 명리를 어디에 이용하고 계신가요? 형상 명리학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꼴이라고 했잖아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습이 회사로 치면 이 회계부에 가야 될 사람이 그 영업사원으로 가 있다든가 영업사원이 될 사람이 회계부에 가 있다든가 그러면 회사를 금방 그만둡니다. 그 꼴대로 금융에 맞는 꼴이 있는가 영업에 맞는 꼴이 있는가 건설업에 맞는 꼴이 있는가 그 꼴에 맞춰서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기업에 배치해 주는 거죠. 예. 기업에서 어떤 인물이 어느 부서로 가는 게 좋을지 오랫동안 컨설팅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저는 성실함을 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인데요. 계절이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회사나 학교나 모든 관공서나 성실함을 1등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9시 하는데 9시 땡쳐서 9시 5분 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성실함을 보는 겁니다. 첫째. 예, 그거를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저는. 네. 선생님, 형상명리로 볼만한 책을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만약에 나와 있는 책이 없다면 공부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 기초 공부를 하는데요. 그 형상 명리학의 기초 그 교과서가 있어요. 연해자평, 자평진정, 공통보감, 적천수, 삼명통해 이것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풀어서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야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듯이 그 원문을 봐야 상상력이 생깁니다. 그 5가지 명리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그 안에 다 써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평상시에 사물에 관한 관찰도 많이 하고 천간지지와 연결시키는 연습도 해야 할까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먹는 커피잔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건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꽃도 꽂을 수가 있고 이 안에 뭔가를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병은 그 흙에서 왔잖아요. 그 흙이 변화하잖아요. 병으로 변화하고 꽃병으로 변화하고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토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변하는 형상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면 형상 명리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앞으로의 강의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